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가로축은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나타내고요. 세로축은 생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나타낼 겁니다. 어떤가요? 10대 즈음까지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100%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냐? 아니에요. 끝부분이 틀렸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독립성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뇌졸중, 관절염, 신부전, 치매 등등등등. 게다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울기는 점점 더 완만해지고 있죠. 어쩌죠?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 건강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는 상황에 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자다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한 번에 죽는 게 복 받는 거야.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제가 얼마 전에 치매백과사전 리뷰할 때 스핑크스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누구에게나 저녁은 온다. 나이가 들고 늙는다는 것, 요건 누구나 필연적으로 맞이할 사건들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부터 시작하는 나이 공부. 2022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윌북, 저자는 루시 폴럭. 페이지 수는 428페이지입니다. 제목만 보면 철학자나 종교인, 명상가 이런 분이 썼을 것 같죠? 그런데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그것도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을 노인의학과에서 수많은 노인을 만난 의사. 그런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주장까지 덧붙여서 책을 출간했다. 원제는 The Book About Getting Older입니다. 그럼 50은 어디서 튀어나왔지? 네. 저도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이거 너무 유행에 치우친 네이밍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다 읽고 보니까 적당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 딱 짚어놓고 넘어갈게요. 요 앞표지를 보면은 3번에 한 번은 죽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 써 있거든요.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은 에필로그에 가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템페스트의 주인공 프로스페로가 늙어가면서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대사거든요. 이 말은 늙어감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고 불편하지만 피하지는 않겠다,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듦에 대한 생각, 불편해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자는 겁니다. 아니, 안 늙고 평생 동안 젊음 유지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 있으시면 뒤로 가기 버튼 누르세요. 없죠? 아직 뒤로 가기 안 누르셨다면 요 아래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나이 듦에 대한 생각,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막상 권하려고 보니까 남녀 노까지는 별 문제가 없겠는데 요 소가 살짝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이 50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런 판단입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라는 말 자주 등장하잖아요. 딱 그 절반인 50. 오케이? 자, 그렇다면 남녀노소 모두가 나이 듦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까요? 막연하죠. 이 책이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의학과 의사가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집대성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인과 관련한, 특히 노인 건강과 관련한 수많은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책에 담겨있는 케이스는 이런 식입니다. 치매에 걸린 80대 할머니. 그저 냉장고 문을 잡아당겼을 뿐인데 고관절이 부러져 버린 할머니와 그녀의 자식들. 11가지나 되는 약을 하루에 4번씩 복용 중인 할아버지. 낙상으로 인해서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92세 할머니. 당뇨, 신부전, 뇌졸중, 다리괴양, 관절염, 고혈압까지 한꺼번에 싹 다 앓고 있는 86세 할머니. 다양하죠. 반대로 고령임에도 건강 상태를 멀쩡하게 유지하고 있는 할아버지도 등장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내는 병원에 누워 있어요. 매우 현실적이죠.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거나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이 듦은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필연이니까요. 공감을 얻으셔도 좋고 지식을 얻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나를 대입시켜서 생각 재료를 얻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아니라고 해도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대입해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 책이 이렇게 재료만 툭 던져주고 끝이냐?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저자가 의사로서 각 케이스마다 대응했던 행동들, 진료나 처방 등이겠죠. 그리고 그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통찰까지 담아놨습니다. 덕분에 중간중간에 무슨 메디컬 드라마 느낌의 긴박한 서술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저자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을 했던 방식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의학 용어도 많이 나옵니다. 지식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초반의 이야기 진행 방식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이용해서 케이스별로 환자 이야기, 가족 이야기, 저자의 행동과 생각, 요거를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케이스가 많으니까 반복도 많겠죠. 그렇지만 이 반복은 그냥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책 후반에 접어들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저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풍성한 사례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환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처방된 약품이 무엇인지, 적용 중인 치료법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겁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자기 의견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지금 나의 건강 문제, 나의 치료에 관한 문제를 전적으로 내가 아닌 타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라니까 그러는 거고, 자식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하물며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아니, 그러다가 덜컥 쓰러져 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차라리 죽을 거면 확 죽기라도 하든가. 아니,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숟갈도 들어올리지 못하는 지경이 돼버리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희망 고문만 딜다 던지면서 그저 연명을 위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피쩍 말라서 병상에 누워서 그냥 숨만 겨우 쉬고 있는 노인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독한 약은 계속 써야 되고 코피까지 흘려가면서 콧줄로 밥을 먹이고 있는 이런 깜깜한 상황. 결국 가족들은요, 윤리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르신 그냥 돌아가시게 두냐? 어쩌라는 거냐? 그죠? 그래서 이 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변화와 제도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 필연적으로 맞이할 노년에 대해 스스로가 먼저 알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대비? 내 건강을 챙기고 내가 정신을 잃더라도 내 가족들이 내 뜻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게 대비 아니겠습니까? 불편하죠. 찝찝하죠. 죽음을 떠올리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혀 대비하지 않은 것, 이거는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더 큰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사전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생각할 재료들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더 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영상 초반에 등장을 했던 그래프처럼 독립성이 완만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죠. 아프면 어떡하지? 외로우면 어떡하지? 이 책은 수많은 사례들을 들어서 먼저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스스로 자신의 노년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책입니다. 노인이라는 모습은요, 그저 우리가 성장한 모습일 뿐 특별한 사람만 해당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녁은 반드시 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서로 긴밀하고 낙관적이며 공정하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두려워만 해왔다면 이 책의 제목처럼 인생의 절반쯤에 도달한 50에는 생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의식상실, 그로 인해 남아있는 이들이 짊어져야 할 문제, 그리고 스스로에게 치료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고통까지. 저자는요, 가장 좋은 약은
대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스스로의 대화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알고 많이 생각해서 미리미리 자신의 건강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생각을 위한 재료는 직접 책을 통해서 알아보시길 권할게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50부터 시작하는 나이 공부 리뷰였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생각.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